지금부터 코로나로 인한 강원도의 2차 재난 지원 대책을 도민 여러분들께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모순과 문제점들이 지금 극명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빈부격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빈부격차가 우리 사회의 기저질환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분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배에는 잘 아시다시피 1차 분배와 2차 분배가 있는데 1차 분배는 우리들이 받고 있는 월급이고 2차 분배는 복지입니다. 이 복지 소득은 이전 소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받고 있는 임금이나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자 본질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자면 실업과 불안전 고용 이 두 가지가 문제의 초점이고 이걸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실업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실업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2월 달에 우리 강원도의 실업자 숫자가 4만 9천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은 6.3%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계와 소통을 거쳐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정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정책 이름을 취직 사회 책임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취직 사회 책임제. 저희들이 일자리란 말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란 말이 그동안 좀 오염이 되고 실효성이 많이 없는 것으로 우리 언론으로부터 많이 좀 비판을 받았었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즐겨 쓰는 말인 취직 사회 책임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공동 부담해서 고용을 이룬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특히 청년 취직, 일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은 모두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두 개의 축이 있는데 취직사회 책임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1인당 기업이 1인을 고용할 경우에 우리 도와 시군이 월급 100만 원을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융자를 3천만 원씩을 기업에 융자를 해드리는데 그 융자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1인을 고용한 상태에서 3년을 유지하면 30%의 융자금을 탕감해 드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업이 1인을 고용할 경우에 도와 시군이 월급에 100만 원을 부담하는 제도. 두 번째는 융자금을 3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융자해드리고 1인을 고용해서 3년을 유지하면 융자금 중에서 30%를 탕감해드리는 제도.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중에 한 가지만을 해도 되고 1번을 해도 괜찮고 2번을 해도 괜찮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을 통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10,000명에서 16,500명을 취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리 도의 투자 금액은 총 3,88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융자금이 2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신용을 창출해서 나가는 돈이어서 실제로 우리 도시비가 나가는 것은 1,888억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이 지금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설계가 잘 됐는지 잘 작동하는지 보완해서 확대 여부 또 설계의 변경 여부 등등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전 세계에서 처음 해보는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참고할 만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해소하는 방식이 잘 아시다시피 신자유주의적 해법 또는 양적 완화가 세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양적 완화는 2001년도에 일본에서 먼저 시작해서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에서도 진행됐고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헬리콥터로 뿌리듯이 뿌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돈을 많이 뿌리면 금리가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의 부담이 덜어지고, 기업의 부담이 덜어지면 고용을 많이 할 거고, 고용을 많이 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생산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이론에 따라서 지금까지 양적 완화와 신자유주의적인 제도가 전 세계로 진행이 됐는데, 실제로 이것이 경기 활성화 효과도 적고 분배 효과도 적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새로운 정책들이 보완돼야 된다는 것이 논의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대선 때 버니 샌더스의 대표 공약이 바로 저희가 내놓은 이 정책입니다. Job for All, 이게 Jobs for All, 이게 버니 샌더스가 했던 그 정책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모두에게 직장을 제공한다. 요게 이제 버니 샌더스가 제시했던 버니 샌더스의 대표 공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으로 그 당시에 돌풍을 일으켰던 사람은 앤드류 양이라고 대만계 대통령 후보였었는데요. 이분은 우리로 말하면 기본소득 또는 보편적 소득이라고 해서 한 달에 120만 원,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1,000불, 우리 돈으로 120만 원씩을 기본소득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10%의 부가세를 새로 걷는다. 이런 공약을 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지금 우리는 부가세가 있지만 미국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부가세를 10%를 새로 부과해서 그 돈으로 이 보편 소득을 지급한다. 이것이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우리가 취직보장제의 장점은 실업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그렇게 돈이 크게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실업자 숫자가 150만 명쯤 되는데 150만 명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해도 한 1조 5천억 정도가 돼서 그렇게 실업급여를 주는 것과 이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도 지금 실업자 숫자가 한 4천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주는 돈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 예산이 크게 새로 증세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괜찮은 장치라는 생각을 미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경제와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지면 실업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을 취업시켜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이것이 자동 안정 장치가 될 수 있다. 경기를 부양하는 자동 안정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장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도 자그마한 실험을 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핀란드하고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이 경우에는 국가가 요양보호사라든가 공공 서비스에 국가가 직접 고용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월급을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실험을 해봤지만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하고 있는 것은 기업과 우리 정부가 함께 부담을 한다는 점에서는 세계에서 사례가 없는 사안이어서 저희들이 이것들을 잘 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은 저희가 이미 만나서 많은 조율을 해서 이 정책을 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하면 이 목표를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